반갑습니다. 생기부평가단 신인상입니다. 박성주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입시와 관련된 정보성 뉴스들을 많이 전하잖아요. 네. 예, 다시 이제 본연의 세특 얘기를 돌아가기 전에 이게 또 뉴스가 됐어요. 그래서 네. 좀 요거를 안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과연 의대에서 영재고를 몇 명이나 뽑았을까? 예. 그래서 이게 6월 말에 대학 알림이라는 게 그 예. 사이트에서 영재고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진학했는지 그 과정을 밝힌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영재고를 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아니면은 사실 고등학생 학부모님이나 학생이라면 그다지 관심이 갈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럼요. 이런 호기심 누구나 있죠. 예. 근데 영재고는 올해 제가 알기로 819명인가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366명인가가 숫자는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명 중에 1명꼴로 서울대를 가고 서울 가고는 한 4명 중에 3명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서울 가고는 제가 이제 서울 가고 학생들을 많이 보니까 아예 서울대를 확실하게 간 애들은 카이스트를 아예 안 쓰고요. 예, 그쵸. 서울대가 뽑을까 말까에 걸린 내신 애들이 있죠. 그 애들은 카이스트까지 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서울 가고는 거의 서울대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물론 아마 서울 가고가 서울대를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나머지는 이제 의대를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팁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이 입시 관계자가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냐면요. 일단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알기로는 서울 가고 학생들은 우리 이제 박 선생님이 모교인 서울 가고 학생들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수시에서는 절대 한양대 의대 이하는 안 써요. 그러니까 한양대 의대가 마지노선이고 즉 인서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겠다. 이거 중앙경인도 안 쓴다. 뭐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수시 정시 모두 그렇고요. 경기 가고가 서울 가고 다음에 바로 이 넘버 위에 가고인데 서울 가고랑은 차이가 좀 납니다. 수시로는 인서울 의대까지 씁니다. 뭐 경기도에 있는 가천대, 뭐 아주대, 뭐 인하대 이런 데 의대까지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방경제고는 직업국에 365 의대까지 쓰고요. 정시는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지방영재고 학생들도 근데 지금 영재고는 아시겠지만 어떻게든 수시에서 학종으로 의대를 쓰지 말라고 하는 저거 상황이에요. 지방 삼룡이 어디예요? 예, 한림대, 한림대, 그리고 순천향대, 순천향대, 인제대. 인제대. 그러니까 이 학교가 사실은 직업국 의대보다도 위죠. 왜냐하면 다 병원들이 서울에 있잖아요. 아, 예. 여기까지는 이제 쓰는 거예요. 한림대 의대를 영재고 학생들이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순천향대 의대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먼저 홈페이지에 대학 알림에 이제 이거 PD님한테 한번 그걸 해보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접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하는 방법은 학교를 검색을 해요. 학교가 뜨잖아요. 학교는 이제 캠퍼스별로 대학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가 법인이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뭐 경영대학원 이런 식으로 분리돼 있으면 대로 쭉 뜹니다. 근데 캠퍼스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가톨릭대 같은 건 J 캠퍼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 입학생 중에서 영재고 합격생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이게 나와 있지 않고 이제 쉽게 말하면 영재고 합격생 숫자는 아니라 비율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숫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걸 좀 다 해봤어요. 저도 지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해보니까 일단 오늘 어땠나 보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왜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관심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의대를 막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서울 의대를 애들 보내고 싶고. 근데 서울 의대가 옛날에는 뭐 서울 영재고를 수시에서만 10명씩 뽑았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지금 못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또 다른 학교가 채울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생기부만으로 뽑으면 영재고 애들이 더 많이 뽑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대학은 더 많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영재고는 실험을 하고 비교과가 좋단 말이죠. 근데 서울대가 단 1명을 뽑았단 말이죠. 지난해. 서울 가고 외가 1명도 안 뽑힌 적은 없어요. 올해가 그 첫 해가 될 확률도 있고요. 그전에는 1명이든 2명이든지 3명이든지 한 3명 정도는 뽑았던 얘기죠. 그러니까 영재고를 아예 모든 학교 학생들을 다 1단계 다 통과를 안 시켜두고 오직 영재고, 서울 영재고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영재고는 특별하고 근데 이 서울 영재고가 그러면 서울대 의대를 못 가? 수시에 못 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시에서 지금 현재 최대 10명입니다. 그 중에 물론 경기가고도 한두 명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과거 중에서 이제 아시겠지만 강남권 학생들이 유일하게 가는 가고가 세종가고잖아요. 그래서 세종가고 애들이 재수도 많이 하고 수능도 좀 공부도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세종가고가 한 해 1명 정도 서울대 의대를 정시로 가더라고요. 하여간 그런 경우를 빼보면 한 11명까지 한 최대 10명 정도가 서울 영재고를 뽑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연대 의대는 수시 많을 때는 10명 정도 뽑았어요. 근데 올해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8명 정도 뽑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시면 영재고가 간 학교들이 나오거든요. 영재고는 압도적인 다수가 366명인가가 서울대를 가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입니다. 173명 정도니까 카이스트를 과거는 반대로 카이스트를 훨씬 더 많이 가요. 서울대는 영재고를 훨씬 더 선호한다는 얘기죠. 영재고가 그만큼 더 뛰어나다는 얘기고. 그런데 세 번째로 많이 보낸 학교가 어딜까? 포스텍이냐? 아닙니다. 연세대입니다. 연세대가 사실 그래서 좋은 대학인 거죠. 왜냐? 영재고를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영재고가 계산해보니까 110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재고, 이 많은 학생들이 다 의대 치대를 가진 않잖아요. 영재고는, 연대는 화생공도 쓰고, 그리고 뭐,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쓰고 해서, 그냥 애들이 생각할 때 영재고 나와서 가장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연세대가. 그래서 110명이지만, 그래서 의대 치대도 포함되어 있고, 정시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연대 의대에 가는 영재고 학생은 다 합치면 한 20명 정도가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추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근데 올해 제가 그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영재고를 많이 의대에서 뽑은 경희대 의대더라고요. 그래서 경희대 의대 총 선발 학생이 5,787명인데 그 중에 0.43%니까 그걸 곱하기 해보니까 25명이 나옵니다. 그럼 경희대 의대가 25명이나 뽑았다? 이거 아니고요. 한두 명은 있겠죠. 치대도 있고 약대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한의대는 물론 한의대는 영재고에서 안 가긴 하지만 여하튼간 20명은 넘었겠죠. 근데 이제 정시로도 뽑았고 영재고를 보통 경희대가 잘 안 뽑는데 어쩌면 수시에서도 학종에서 내오르는 상태에서 뽑았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그 어디가에서 알 수가 없는 게 어디가에서는 얘네 학생들이 영재고가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등급 산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영재고를 많이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는 여하튼간 수시 정시 골고루 다 많이 뽑았을 거다. 그래서 사실상 의대에서 가장 많이 간 학교는 경희대 의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대 의대는 보통 수시에서 논술 전형까지 포함해서 4명에서 5명도 뽑고요. 고대 의대도 개적에서 하구까지 하구도 있습니다. 하구에서도 이제 수능이 좋은 학생들은 하구들을 쳐서 합쳐서 10명 정도 뽑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가 일일이 제가 조사를 합니다. 가천대 의대가 의외로 적어요. 보니까 한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수시에서는 아니다. 수시에서 영재고를 뽑았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정시였을 거고 아마 근데 올해 영재고에서 가천대 의대에 논술 쓰는 학생들이 꽤 있을 거고 적어도 한 4명 이상은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주대는 이제 정시 1명, 수시 1명일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아주대 수시에서 영재고를 1명 뽑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여하튼간 아주대 의대만 돼도 2명이고 인제대는 작년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2명이나 되더라고요. 근데 인제대 의대는 100% 정시일 수밖에. 왜냐 수시에는 교과 전형밖에 없거든요. 이 학교는. 그리고 중앙대가 꽤 많이 뽑았습니다. 4,098명 중에서 0.55%. 계산해보니까 23명이고요. 이게 다 의대는 아닐 거고요. 약대 간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명 정도가 의대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탐구형에서 가장, 그리고 논술에서도 꽤 뽑습니다. 논술 전형도 가고요. 정시로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한양대는 이제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 생각할 때 연대가 당연히 더 좋은 대학이니까 연대를까지는 선호하고, 그 다음에 한 장의 카드가 남잖아요. 서울대 쓰죠. 카이스트는 포함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연대를 쓰고, 연대는 어떨 때 논술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연대를 2장 쓰고, 그 다음에 포스텍을 쓰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려대를 쓰고 성균관대 쓸 것이냐 한양대를 쓸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한양대는 43명이에요 총. 근데 저는 의대가 3분의 1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15명. 제가 이제 영재고 학생들의 자소나 영재고 학생들의 의대를 지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서울 양재고를 빼놓고 나머지 영재고들도 한양대 의대에서 떨어진 경우를 못 봤어요. 정말 그러니까 한양대는 영재고를 정말 좋아한다. 그리고 실제 그리고 서울영재고에서 서울대학을 또 못 가는 대신 학교에서 평가를 해주잖아요. 근데 영재고 물론 비교과가 좋았겠지만 그래서 한양대 의대를 넣었는데 붙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서울대 공대를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양대는 그쵸 거의 영재고는 그냥 묻지마 뽑아준 학교가 아니냐. 그리고 그래서 43명에서 제 생각에는 3분의 1 정도는 영재고 한 15명 정도는 의대일 거고 나머지가 다른 과일 겁니다. 고려대는 의외로 39명이니까 고려대가 이제 연대에 비해서 좀 선호도가 약간 좀 떨어진다. 물론 고려대가 이제 좋은 학과를 많이 만들고 그래서 좋은 학생들 뽑으려고 그래서 옛날에 사이버국방학과 신설될 때는 막 서울가고에서 서울대 기계공학과 포기하고 한 명이 왔다 그래가지고 뭐 학교에서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일단 39명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39명 중에서 의대를 꽤 많이 갔어요. 제가 볼 때는 한 20명 정도?
근데 나머지 학과는 사이버 국방학과랑 그리고 몇몇 대학학과. 그러니까 그러면 고려대학교에 나중에 공대라든지 고려대학교 자연대는 실제로 영재고 학생은 거의 없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궤적으로 많이 뽑고요. 하고에서도 상당히 정시에도 많이 뽑고요. 그리고 이하여대는 4명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하여대는 수시에서는 영재고를 안 뽑는 거로 유명했는데 영재고가 1명 있다는 소문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카더라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정시는 3명 정도 되겠죠. 그리고 성균관대가 이게 이제 그 생각보다 21명이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한양대보다 적죠. 그렇죠. 영재고 학생의 비율이. 그래서 이 중에 일부는 반도체 계약학과 갔겠지만 적어도 15명 정도는 수시 학종이나 논술로도 간 건 확실하게 제가 봤거든요. 한 명은 서울, 그리고 정시로도 꽤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재고 순서로 따지면요. 서울대가 압도적인 1위, 그 다음에 카이스트가 그리고 압도적인 2위, 그리고 연세대가 3위, 그 다음이 뭐 이제 여기 보면은 한양대가 4위고 4년대네요. 영재고를 많이 보는 학교가 고대가 아니라. 그리고 5위가 고려대고 6위가 성균관대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네요. 예. 한양대가 그만큼 공대가 세다는 뜻이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순천향대를 조사를 해보니까 0.04%로 정시 1명. 예, 왜냐하면은 다군의 최초학은 굉장히 높거든요. 다군의 이제 인하대 의대도 가군으로 가니까 다군의 최강대는 순천향대 의대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높아질 거예요. 관하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나군에서 서울대 의대를 넣었는데 0.1점차로 떨어졌다. 근데 가군에서 했을 때 연세대도 0.1점차로 떨어진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군에서 갈 대학은 순천향대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하튼간 순천향대 1명, 그리고 건대 글로컬은 1명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 다음에 울산대 의대가 1명. 생각보다 울산대 의대는 좋은 의대인데 영재고를 적게 뽑는. 근데 아마 제가 잠재 역량 우수자 전형에서 1명 뽑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원래 울산대 의대를 어디다 안 썼거든요. 안 뽑아준다고 해서. 근데 뽑는 것 같아요. 단국대 천안의대도 1명. 이건 정시일 것 같고요. 한림대가 3명인데 제가 볼 때는 수시가 1명 정도 있지 않을까. 정시는 2명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인하대도 1명. 그러니까 영재고가 선언한 학교는 아니죠. 그냥 그 정시에 아마 인하대에서 다군에서 붙었다는 만약 정시여서 붙었다면은 그 얘기는 관하군에서 서울대나 연세대나 카톨릭대를 떨어져서 붙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고요. 가톨릭대가 은근 많아요. 13명입니다. 근데 약간 논술 전형이 있을 거예요. 예. 논술 전형으로 영재고 많이 뽑죠, 가톨릭대. 예. 예. 거기다가 수학 잘하는 영재고 애들이 수학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도 논술 전형은 진짜 휘문고나 서울 영재고 애들은 뭐 그냥 저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 정시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좀 의대 영재고 학교.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영재고 학생들이 저는 글쎄요. 정말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재고는 국가의 미래라 국가를 위해서 어떤 국익을 위해서 서울 공대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본인이 얼마든지 원하면 의대 갈 수 있다. 그리고 의대 가는 것도 사회나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개인의 어떤 애국심이라든지 공동체에 대한 봉사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보상이 의사들에게 주어지는 이 구조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국가의 미래가 공학에 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사회적인 자원을 좀 충분하게 배분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회가 그렇지가 못하니까 그 사회 분위기에 현상에 현실에 맞춰가지고 개인이 어떤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한때 지금 그 영재고 학생들이 의학계열 일단 등록금은 그쵸 다 토해내야 되고 제한이 그렇죠. 생기기 전에 예.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공부시켰더니 다 의대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 나왔던 시절. 그 시절에는 그러면 서울과학고 학생들이 의대를 어느 정도 그때도 한 한양대 수준까지만 지원을 했었대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서울과학고에서 무슨 얘기냐면 거의 연세대 의대에서만 20명을 수시에서 뽑은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논술 전형의 의대를 뽑았을 때인데 논술 실력도 뭐 걔네들은 뭐 짱이잖아요. 수학이든 과학이든.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랑 연대 의대만 합쳐도 30명이면은 재학생 120명 중에서 4분의 1이 서울대 연대 의대를 가는 거니까 그때에 비하면 영재고 서울과고가 그 화려함에 불과 한 5년 정도 전이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서울 영재고 학생들은 매력적이다라고 보이고요. 제가 그 봐도 시절에도 예. 한 한양대 언저리 정도까지의 의대만 그때는 지원을 했지. 예, 그쵸. 예컨대 나는 영재고에 오긴 했지만 너무 의사가 되고 싶어서 성적이 안 되면 차라리 지방대 의대라도 갈 거야라고 하는 학생은 별로 없었던 못 본 것 같다. 예. 근데 다만 그때보다 지금 영재고 애들이 수능을 잘 보고요. 수능 준비를 진짜 잘해서 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보통 애들 영재고 애들이 수능 성적을 보면은 수학이나 이제 물리2나 뭐 심지어 화학2나 생명과학2든 뭐 어쨌든 하면 수학과학은 1등급 나오는 건 아무것도 문제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 영재고 학생들의 두 개 수능을 보면 영어를 좀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반대로 국어를 좀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과목에 2등급 정도 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 5가 제일 높은 거니까 아니면 세계합 3위 1등, 세계 1등급이든지. 그래서 영재고가 수시로 가는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국어나 영어를 둘 다 1등급 받는다는 확신은 없으니까. 근데 사실상 요즘에는 영어가 변별력이 좀 없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어가 나름대로 변별력이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재고가 이제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 영재고가 만약 수시에 의대를 가게 되면 학종으로 모든 등록금 이제 쉽게 말하면 국고지원금 다 토하나니까 몇 천만 원 내야 돼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불리해지는 게 올해부터는 생기부에 이제 등급이 다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용 양식이 그 교육부 양식인 학생부 2로 바뀌기 때문에 그들이 썼던 뭐 교회 활동, 인턴십 뭐 이런 거 다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똑같이 창체 활동이랑 세특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 불리해질 거라는 생각은 해요, 학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고들을 의대에서는 특히 서울의대 같이 소위 말하면 우수한 의과학자를 만드는 학교에서는 왜 안 뽑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글쎄 올해 근데 만약에 올해 같은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특히 이게 정권이 진보적인 정권이냐 보수적인 정권이냐 관계없이 국민 여론이 그런 거예요. 아니 영재고 나온 그 똑똑한 애들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야지. 그럼 반도체를 하고 뭐 AI를 해야지 왜 의학 가서 본인만 출세하고 본인만 성공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적어도 고등학교 차원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예. 지원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니 저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영재고 나와가지고 서울의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뷰너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저 이제 루닛이라는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공한 회사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만든 바이오니머라는 그렇죠. 생명공학 회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기업의 뭐 CEO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실리콘밸리에 능력 있는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이렇게 우리나라도 성공한 바이오 기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서울가고 출신, 서울대 의대 출신의 그런 영재들이 이제 의학계에 진출한다면 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환영합니다. 근데 영재고 학생인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영재고와 의대 가는 것을 굉장히 그래서 아마 댓글에서도 아마 부정적인 댓글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는 언제든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고요. 지금도 서울 의대 교수들 중에서 그 기초 학문, 예. 기초 과목에서는 서울가고 출신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예. 출신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생명과학과 예, 출신이나 그쪽 컴퓨터공학 출신이나 출신들이 꽤 있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울 의대 출신들이 기초 학문, 기초 분야의 예. 어떤 전공 공부를 하지는 뭐 그 비율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예. 근데 뭐 보니까 면역학 전공해서 서울대 생명과학과 나오고 그렇죠. 면역학 전공해서 가지고 서울 의대 교수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기초의학으로 이제 앞으로 그런 나는 길도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 의공학에서 더욱더 앞으로 보면 이제 많은 블루오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재고를 본인에게 의대라는 것이 희망이 될 수 있고 꿈이 될 수 있고 의대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단순하게 임상의사로 내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것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천의 의지가 있다면은 오히려 국가에서 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 이상으로 오늘 마치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